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만에 참 비도 많이 내리고요. 오후 들어서는 좀 맑게 개면서 여러모로 좀 좋았던 날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대동강 물도 풀린다라는 우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늦게 구름 사이로 보이는 햇살이 좀 한결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저는 와닿더라고요. 네, 뭐 절기상 우수이기도 하지만 정월 대보름입니다. 사실 비가 와서 오늘은 보름달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비가 개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 보름달이 올해 볼 수 있는 달 중에 가장 큰 슈퍼문이라고 해요. 슈퍼문.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밤에 뜨는 이 슈퍼문이요, 평소보다 무려 14%가 크다고 하니까 우와. 정말 클 것 같아요. 저도 좀 이게 잠 안 자고 보고 싶은데 그전에 잠이 들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12시 54분쯤에 보는 게 가장 크다고 하니까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피곤하더라도 자정 넘겨가지고 54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보름달 보셨으면 좋겠고요. 못 보시는 분들은 내일 동그란 제 얼굴 보시면서 달로 대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꿀팁이네요. 네. 자, 화요일이자 정월 대보름입니다. 전국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다른 때보다 더 기대가 되는데 남성들을 위한 뷰티 꿀팁이라면서요. 좋아. 요즘엔 특히 남성분들이 미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좀 멋진 남자로 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죠. 어머 깜짝이야. 잠이 확 달아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바꿔 눈썹도 다 바꿔 얼굴도 다 바꿔 몸매도 다 바꿔 뭘 그렇게 바꾸고 싶냐고요? 새해를 맞아서 얼굴도 몸매도 마음도 변화를 주고 싶은 남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우 위. 바야흐로 렌즈 뷰티 전성시대. 남성들도 아름다울 권리가 있다. 남심을 저격하는 트렌디한 뷰티 아이템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남자가 되고 싶은 민수씨.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신나게 달려갑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멋져질 수 있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격하게 예뻐지고 싶은 저 설민수 작가가 처음으로 찾아온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왁싱, 네일아트, 속눈썹, 펌, 연장까지 다 가능한 토탈 뷰티샵이에요. 와 정말요? 근데 제가 사실 네일아트는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 느낌 아니까 패스하고 싶은데요. 네. 왁싱은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네. 왁싱을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받으시나요? 네, 요새 남자분들도 아이브로우랑 수영, 브랜나루 많이들 하세요. 하시면 만족도가 커서 계속 재방문이 많으시고요. 와 그렇구나. 아늑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분 전환도 하고 멋져지기까지 한다니 뷰티를 위해서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죠. 오늘 설민수 작가는 아이브로우 왁싱에 도전했습니다. 어머 이제 올라오는 건가요? 뜨거운 건 아니죠? 네, 따뜻해요. 괜찮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핫팩이 막 따끈따끈해진 느낌? 이제 뜯을게요. 눈썹 제가 뜯겨나가는 거 아니죠? 네, 살짝 따끔. 이거 지금 떼신 거예요? 네, 안 와, 아프시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아침에 쪽집게 뽑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고통이라고 해야 할까? 네, 생각보다 많이들 안 아파하셔서 다시 재방문이 많으세요. 아 정말 이 정도라면 전 내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이 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아이브로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데요. 네. 남자분들은 너무 깔끔하게 되면은 부자연스러워서 적당히 합니다. 그럼 남성 미는 죽이지 않으면서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연스럽게요. 일반 쉐이빙은 유지기간이 짧고 깔끔함이 떨어지지만 왁싱은 유지기간이 한 달이나 됩니다. 우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깔끔해졌죠? 왁싱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양쪽 눈썹의 대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예뻐지기로 한 날, 한 가지 뷰티 아이템을 더 장착할 차례.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 뭐죠?
언뜻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눈썹 파마를 하는 중이랍니다. 속눈썹 파마를 하면 미모가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된다는데요. 역시 예뻐지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슨 연고나 약 같은 걸 바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약간 눈에는 좀 뭐 안 좋은 거나 이런 게 없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희는 인증된 제품만 쓰기 때문에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속눈썹 파마는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C컬로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처진 속눈썹을 올려주기 때문에 세안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벌써요? 너무 기대됩니다. 앉아서 확인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네, 눈썹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켜 올라갔는데요. 눈이 굉장히 또렷해진 느낌이 들고 선명하고 약간 박보검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설보검 정도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왁싱과 속눈썹 파마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 털에 관련된 이색적인 체험을 해봤는데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스트레스까지 확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남성분들, 이곳에 오셔서 털에 대한 고민 탈탈 털어버리소서. 미모 상승으로 자신감도 올랐겠다. 서둘러 다음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핫하다는 에어리얼 후프를 배워볼 차례. 공중에 매달린 후프를 활용한 신개념 운동법인데요. 몸의 밸런스를 바르게 잡아주고 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오, 그래. 엄지척 너무 완벽합니다. 저는 굉장히 쌍남자거든요. 여자한테도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는데 자존심 상하게 이런 걸 매달려서 운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남성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그럼요.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 문의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직 용기가 부족하신가 봐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저 설민수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처음 잡으세요. 네. 잡고 다리를 여기 위에 얹으실 건데요. 오른발 가볍게 얹어보세요. 가볍게. 진아,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보실게요. 더 높게, 더 높게. 자, 여기로 올라가세요. 어디 올라가나요, 제가? 여기 고금을 왜 걸어요? 엉덩이 여기 올려요? 네. 하나, 둘, 셋. 그 위에 팔 떠서 안 닿았어요. 예쁘게 하시면 너무 예뻐요. 이거 끝인가요, 이렇게? 네, 거기까지. 앞뒤로 상황 밀어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올려드릴게요. 이런 다음에 아까 보니까 근데 안 보니까 이렇게 펴지고 진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바닥을 후에 발라 이렇게 쭉 밀어보실게요. 뒤로 무릎을 펴면서 만나보세요. 무릎 펴세요. 오!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거 맞아요? 물러내도 될까요? 물러내는 거 아니죠? 아니요, 괜찮아요. 뭐 정말 전전하고 있어. 네. 다리 뒤로. 나 이제 손에 바빠졌어요. 천천히 한발 올라가 보실게요. 제가 아마 올라가시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죠. 나 진짜 선생님, 제가 이 에어리얼 후프를 지금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온몸에 땀이 나고 온 근육 마디마디가 운동이 된 느낌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나의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운동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선배님이라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다. 중년
중년 남성 대표로 나선 50대 초반의 카메라 감독님. 우와, 멋지게 동작 성공.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맞네요. 아름다운 조명이 반짝이는 곳. 맨즈 뷰티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요즘 핫하다는 남성 메이크업을 받는 민소씨. 그 중에서도 과하지 않으면서 인상을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음영 메이크업을 받으며 아찔한 변신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남성분들 사이에서도 음영 메이크업이 인기가 있는데요. 좀 커 보이는 얼굴 축소돼 보이게 하고 이목구 부위는 좀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데 눈매는 좀 그윽해 보이는 게 포인트고요. 약간 한 듯 안 한 듯한 메이크업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섬세한 윤곽과 입체감을 살려주는 음영 메이크업. 중부지방의 셀럽 털민수 작가도 질 수 없겠죠? 남성들도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과하지 않은 맨즈 뷰티 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2019년 보내세요. 오늘 설민수와 함께한 맨즈 뷰티 3종 세트 어떠셨나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2019년에는 여러분도 예뻐지고 멋져지소서.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부끄럽게도 화장품을 안 써요. 진짜요? 그리고 스킨로션도 너무 바르기 귀찮아서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올인원 이런 거 하나만 쓰는데 좀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유행이 좀 뒤처지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남성분들도 요즘 간단한 뭐 기초 화장품을 쓰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화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맞아요. 많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화장이 여성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본능, 욕구를 그렇죠. 채우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미용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 그루밍족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벌써 2012년에 남성 뷰티 시장이 1조 원을 돌파했고요. 1조 원이요? 2016년에는요. 1조 6천억 원까지 돌파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려 전년 대비 50대 남성의 화장품 소비가 50%나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 선물 뭐 사드리지 고민하지 말고 화장품 추천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저희 네. 아버지도 목욕탕을 가면요. 그 목욕탕에 그 무료로 있는 거 다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이렇게 쫙쫙 짜가지고 이제 온몸에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좋은 화장품을 좀 돈 들여서 사드리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추천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가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함안으로 가볼게요. 네. 이상하게도요, 지금 소개해드릴 요거는요, 여름에 많이 먹었는데 겨울에도 제철이라고 해요. 네. 제철, 겨울 과일 뭐 아시는 거 있어요? 겨울 제철 과일 아무래도 뭐 귤 같은 거, 뭐 만감류가 아닐까 싶은데 뭐 천혜향도 있고요, 한라봉 이런 것도 있고. 맛있죠. 그리고 요즘에 딸기가 또 그렇게 마트 가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봄인데 이제 겨울이 제철이 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 지금 소개해드릴 이 과일은 놀라실 겁니다. 수박인데요. 수박. 네, 함안에서 오. 겨울 수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맛보러 가보시죠. 넝굴째 굴러온 함안의 복덩이. 박 터졌네, 박 터졌어. 거짓말 못해 뭐 꿀 그보다 더 맛있습니다. 겨울 수박이 대박 터졌네. 드넓은 땅을 빽빽이 채운 함안군 궁북면의 비닐하우스 단지. 요 안에 들어앉은 것이 뭔고 하니? 웬 허연 이불이 쫙 딸렸다? 하우스가 되게 더운데요. 더워야 되죠. 여름 수박 아닙니까? 하우스 안은 이미 여름. 수박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0도입니다. 45도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 온도는요. 그때 막 잠에서 깬 수박 넝쿨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탐스럽게 숨어있는 수박. 매년 가을 모종을 심어 100여일이 지난 12월부터 본격 수확철. 이 동에서는 한 몇 개 정도 수박이 나옵니까? 한 4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은 좀 괜찮으셔요? 올해는 수박 가격이 좀 좋습니다.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5kg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소문자자한 함안의 대표 소재 작목.
저희 함안에서는 1,600여 농가가 수박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함안 지역에서는 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산면에서 수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군북 월촌들이 수박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입니다. 수박 좀 잘 드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잘 안 먹는데요. 좀 더 내가 맛을 보여줘야 자꾸 먹겠지. 수박하면 자고로 초록색 껍질에 검은씨 콕콕 박힌 빨간 속이 대명사지만 수박도 변하는 시대. 겉과 속이 모두 노란 옐로우 수박부터 속만 노란 망고 수박에 씨 없는 수박까지. 헬라 수박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너무 풍부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5월달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로크롬 옹골찬 함안 수박. 전국 최초 타이틀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 재배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 일본 수출과 기능성 수박 실용화에도 성공. 2008년은 전국 최초 수박 작목 지리적 표시제 등록까지. 이래봬도 나 스펙 짱짱한 수박이요. 맛있는 수박 한번 골라줄까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당최 속을 알 수 없는 수박. 제대로 고르는 법 메모 준비. 보시다시피 색깔 무늬가 짙어야 돼요. 이렇게 짙어야 되고 두드려 칠 때 이 갱갱한 소리, 장구 소리 나지요. 그리고 배꼽은 그리 크지도 않고 그리 작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잘 고른 수박을 쫙 갈라주면 야, 빛깔 죽인다 죽여. 한 입만을 부르는 비주얼.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달다. 겨울 수박처럼 너무 달다. 하지만 달달한 수박 앞에선 무장 해제. 끄불래네 전부 다. 자기야. 수박 맛있네. 깜짝아 수박. 블럭 수박만 하게 잘 정도가. 이거 쌈짝골. 왜? 달더라. 씨앗더라. 머리 좋아. 정말 달아요. 이렇게나 달고 시원한 수박을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네, 저희 함안은 날씨가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 함안 지역이 1800년부터 수박 농사를 지어온 고장입니다. 따라서 농가분들이 그동안 이어온 축적된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방금 막 딴 싱싱한 겨울 수박 가득 싣고서 세상 밖으로 전진. 그리고 수박을 농구공처럼 던지고 받고 환상의 호흡 자랑해주면 이렇게 하면 1200통 정도예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거죠. 겨울 수박으로서 일단 다른 지역에서 안 나올 때 작황이 좋고 당도 좋고 나오는 게 그나마 함안 수박이 제일 좋아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 선별장에 도착했다. 요 상태 그대로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몰랐네. 사과에 깜짝 등장. 겨울엔 수박이라 해서 수박 먹기로 하네. 사과도 선별을 해야 되니까 사과. 지금 이제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설 대목 앞두고 늘어나는 수요량에 부쩍 바빠진 선별장. 그 사이 수박도 한 통 한 통 부지런히 입장 중. 과일을 손상시키지 않고 당도를 측정하는 비파계 당도 선별기인데 화면을 통해 당도와 무게, 등급까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다. 12브릭스 이상 되면 저희가 겨울 수박 보통 12브릭스가 나오기가 힘든데 이쪽 함안 지역은 15브릭스씩 잘 나와요. 그래서 수박이 맛있다고 하죠. 저희 그 비파계 선별기는 일단은 저게 중량 선별부터 빠르고 당도를 일정하게 놓았을 때 그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는 미달로 빠지고 그 당도에 정해놨는 것만 나왔을 때는 품질이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 분들도 물건이 돌았을 때 투명하게 나왔는 중량별로 선별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농가분들도 좀 좋아하시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그 품질 규격에 맞게 나가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조금 더 받고 좋습니다. 그만큼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키우는 하만 수박. 농가에서 보통 한 봉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그 이상도 가고 이렇습니다. 웃음이 만발합니다. 수박은 쪼개봐야 안다는 건 이제 옛말. 겨울의 애지중지,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낸 겨울의 복덩이. 하만 겨울 수박 미리 만나보세요. 그사만큼 맛은 보장합니다. 하만 수박 많이 드세요. 사각사각 시원한 수박. 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면서 햇살이 나왔는데요. 오늘 정월 대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무난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 밤 12시 50분경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지역 기온은 2도에서 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What it means to me.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코가 빨개지도록 추운 겨울날에 기차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곡성의 용암마을인데요. 지금 함께 기차 여행 가보시죠. 아무리 찬 겨울바람에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고 이 코끝이 시려워도 이 여행 의지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코끝이 시리고 코끝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오늘 놀러 갈 거예요. 함께 가시죠. 겨울이라 더 즐거운 여행길 지금부터 땀나도록 즐겨봅니다. 여행 가실 분들 벌써 다 모여 계시네. 대합실안이 사람들로 후끈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법, 겨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근데 날씨가 춥잖아요. 추운데 여행을 가세요? 네, 그래도 겨울이니까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전통 놀이랑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체험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증기기관차가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기차다 기차! 어머, 옛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간직한 기차네? 기차는 겨울에도 뿌뿌 열심히 달립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이 자리한 곡성의 산과 들, 그리고 마을 풍경이 펼쳐지겠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가는 여행 너무 설레고 좋은데 오늘 어떤 여행이에요? 네, 어른들에게는 옛날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멋진 겨울 여행입니다. 겨울에도 아름다운 곡성, 그 숨은 매력과 멋을 찾아온 여행객들. 기차 안에서의 먹거리 타임도 즐겁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귀엽기만 합니다. 간식에서부터 곡성 여행 시작이에요. 곡성하면 토란파이? 입도 즐겁고 차창 밖 풍경 감상에 눈도 즐겁고. 그렇게 달려 가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보는데요.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고즈넉한 겨울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풍경을 취해 강바람에 맞서다 살짝 냉기가 느껴질 때쯤 따끈한 국물로 온기를 채울 다음 코스가 기다립니다. 언뜻 순두부찌개를 연상케 하죠. 하지만 맛도 재료도 다른 이것, 섬진강에서 키운 참게를 갈아 진하게 국물을 내 끓인 섬진강 참게수제비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또 곡성하면 참게인데 그 참게가 들어간 수제비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국물 맛이 너무 시원하다. 여행의 시작은 배부름에서부터. 보기만 해도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올겨울 추위 이제 끄떡 없겠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맛에 약주 좋아하는 남자분들도 딱 좋아하겠더라고요.
담백하고 또 칼칼하기도 하고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기운 좀 나실 것 같은데. 기운 좀 나시나요? 제가 지금 막 힘이 막 솟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힘이 막 솟고 있습니다. 예, 힘이 솟고 있어요. 진짜. 곡성의 숨은 명소로 알려진 용암마을을 찾아갑니다. 고려 신순경 장군이 무예를 닦았다는 이 마을에서 겨울바람과 대적해볼 예정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군고구마로 손님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청개수제비를 아주 배 터지게 2그릇 3그릇 먹고 왔는데 아주 또 오자마자 고구마는 또 쑥쑥 들어가네. 아유 잠깐만. 겨울이니까 괜찮아. 마을 어머니들이 만든 살얼음 낀 식혜 한 사발을 들이켜봅니다. 고구마는 사이다보다 식혜가 궁합이 맞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설도 곧 다가오겠다. 외지 손님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종이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한자 한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증을 서준 제 소원지가 작성이 됐습니다. 저 박지 소원 숙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은 소원지를 들고 향하는 곳은 마을 주민들이 손수 쌓아 올린 소원탑입니다. 코끝이 아릴 만큼 추운 날이지만 움츠릴 수 없죠. 정월초에 돌탑 금줄에 소원지를 걸어두었다가 대보름에 태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네요. 뭐라고 적었어? 소원 알려줄 수 있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요. 효자야! 우리 가족들 생각하는 효자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원. 대보름에 태워주신다 했으니 꼭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요? 이런 소나무를 산에서 기어다가 직접 낫으로 깎아서 일단 못을 박아서 팽이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살. 어려워요? 자, 연필 깎대기 깎으면 됩니다. 연필 깎대기. 이장님처럼 낫들이 연필 깎듯 쉬울 리가 없죠. 손에 익숙지 않은 낫을 들고 살살 조각하듯 조심스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깎아요? 낫이 잘 들어요. 아니 그리고 직접 이렇게 팽이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재밌네요. 팽이 깎는 재미에 아이들도 나섰습니다. 위험한 낫이지만 침착한 모습이 듬직하더라고요. 아주 강인하네. 몇 살? 몇 살입니까? 이제 13살 됐습니다. 야, 13살짜리가 아주 야무지게 아주 낫으로 팽이를 깎는데. 네. 해본 적 있어요? 예, 많이 만들어 봤어요. 진짜요? 팽이 말고 다른 거요. 뭐 다른 나무를 깎아본 경험이 있다. 네. 그래 나름 꽤나 지금 잘 깎고 있는데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척추가 아파요. 척추가 아파? 팔도 아니고 척추가 아파? 아니 그래도 친구랑 같이 하니까 재밌죠? 팽이 해보니까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깎고 팽이를 돌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 친구 왠지 팽이도 잘 깎았으니까 팽이도 잘 돌릴 것 같아요. 좀 이따 기대할게요. 다시 깎아! 다시 해야지! 열심히! 뾰족하게 다듬어진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고 끝에 못으로 심을 박은 뒤 색을 입히면 팽이 완성! 팽이채는 나뭇가지에 당나무 껍질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진짜 자연에서 온 자연 그대로의 팽이입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돌았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야죠. 자, 처음이 중요해요. 자, 팽이를 치는 건지 날리는 건지 얻어맞은 팽이가 도망가는 모양새네요. 스냅을 자, 하나, 둘, 셋. 와, 옆으로 구르네. 옆으로 구르네. 다시. 괜찮아요? 찍으셨어요? 마지막 한 번 될 수도 있었으니까 찍으셨어야 돼. 제가 돌린 것 같죠? 제가 직접 만든 팽이가 제대로 돌았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미쳐 돌 것 같아. 어떡해! 아주. 네, 팽이는 이렇게 치는 거죠. 방 안에서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팽이 세대들이 겨울바람 속 팽이 치는 재미를 잘 배워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팽이 깎을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같이 노니까 재미있었어요. 마을 앞 공원은 겨울엔 놀이터가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넓어서 연날리기에 딱 좋은데요.
겨울 북풍을 타고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느라 손가락이 벌겋게 얼어가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날씨는 추운데 친구들이랑 노니까 추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연 날리고 팽이 돌리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재밌는 게 많아서 또 오고 싶어요. 산골짜기 마을에서 함께한 즐거운 겨울여행. 코끝은 시려도 온몸에 복을 가득 담아오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시리님 용암마을로 놀러오세요. 하나도 안 시려워. 따뜻해. 네, 아무리 추운 날이어도요, 저렇게 추억 나누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면은 절대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팽이 깎는 거 처음 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추억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겐 새로운 놀이가 있으니까 정말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이 코시린 겨울 여행이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도 안 시려워 했는데 이거 놀다 보면은 뭐 전혀 땀이 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참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2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한 번씩 좀 놀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소식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71주년이 된 여순 사건을 위한 행사였는데요.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이슈앤 인터뷰에서 담아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매년 이맘때 여수 지역 곳곳에 만개하는 동백꽃이 여의도 국회 안에서 피어난 사연.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 분주한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이번 방문단은 여수시의회 여순 사건 특위를 비롯해 여순 사건 유족회 등 8개 단체들로 꾸려졌습니다. 특별법은 이미 지난 제16대 국회,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죠.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 5개 법안에 총 139명이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에게 이제 남북 분단의 마지막 남은 터부인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하나된 나라를 만들고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분열시킨 사건입니다. 제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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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 사건으로 인해 11,000명이라는 억울하고 아무 죄 없이 국가 공익에 학살당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는 그의 책임을 지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族들은 70년 동안 통화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국회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지역분들의 한을 불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는 영혼, 또 수십 년 동안 지금 빨갱이라는 그런 의혹을 쓰고 사시는 이렇게 유가족 어르신들,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오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저희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전국에 걸친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안은 역대 가장 많은 5건. 진상조사 기구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1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별하게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거사 정리법으로 묶어서 처리하다 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다시피 10%밖에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 것이 우리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기와 진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농사밖에 모르던 농부도 평화롭던 마을도 처참하게 짓밟혀야 했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만 10,000여 명. 남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아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 이제 시대적 과제로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 방문단이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준 의원들은 저마다 여순 사건을 기리는 동백꽃 배지를 가슴에 달았는데요. 국회에 핀 동백꽃의 숫자만큼 여순 사건 특별법 추진에 대한 의지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쉬쉬하면서 살아서 이제 유족분들이 얼마 안 남아 계셔서 70년이 된 이 마당에 우선 그 진실과 명예 회복을 우선해서 하고 그리고 그 명예 회복이 충분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배부상 문제는 별도로 추후에 검토에 넣지 않다는 게 대체의 입장이다. 기존에 있는 상임위의 간사단 그리고 또 그것을 새로 옮겨야 할 곳의 간사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건 국방위에 배정된 법안들을 행안위로 이관하는 작업. 여순 사건 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순 그 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처음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이게 규정되다 보니까 이게 국방위로 귀속됐던 것 같습니다. 국방위에서는 행안위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해준 상태인데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저는 이제 3단 간사와 교수단체 간사 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이채희 의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간사인데 권은희 간사도 동의를 해줬고요. 이채희 간사가 아직까지는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데 행안위로 이관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생명과 평화, 상생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백꽃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국회 139명 의원들의 가슴에 피어 여순 사건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법안 국회 발의만 벌써 4번째.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먼저 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가폭력의 기원이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계기였던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또다시 특별법 제정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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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10일이죠. 국회 앞에서 열린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함께 또 만나보셨는데요. 네. 여수시의회 여순 사건 특위를 비롯해서 여순 사건 유족회 등 총 8개 기관단체 45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바라는 우리 지역민 전체의 간절함을 좀 대변해 주셨죠. 네, 앞에서 만나보셨지만 여순 사건 특별법 국회에 발의되는 게 이번이 4번째입니다. 16대가 있었고요. 네. 18대, 19대 연이어서 발의가 됐고 또 논의만 계속 이게 맴돌다가 결국은 또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국회의원 총선이라고 하죠.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정치권이 워낙에 답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좀 힘든 게 아니냐,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우리가 이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를 짓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전보다 추가된 내용도 많고요. 강화된 내용도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요.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해 우리가 좀 넘어가야 할 산들 그리고 앞으로 좀 추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시의회 서한석 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 20대 국회에서 모두 5건이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 5건의 특별 법안들 각각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5분의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빠지고 더불어민주당,
또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예, 특별법의 목적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인권 신장을 하고 국민 화합에 맞지 않는다는 목적은 같은데 네. 정의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당시에 이것에 주둔했던 국방경비 14연대 군인들 일부가 소요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민간 희생자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한 법안이 있는가 하면 네.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서 출동 명령을 거부해서 군인들이 봉기해서 일어난 사태로 시민들이 희생됐다 이렇게 조금씩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활동 기간이 어떤 법안은 2년으로 그 제한을 하고 어떤 법안은 3년으로 이렇게 했고 또 그 위원회 구성도 네. 특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구조를 한 법안, 특별위원회 하나로 이렇게 가는 법안, 또 어떤 법안은 희생자 배상과 보상을 그렇죠. 삽입한 그런 법안, 또 희생자 보상 법안은 다음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이 확인된 다음에 다시 하자는 그래서 빠진 법안 이런 법안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선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법안들을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하는 작업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네. 현재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인이 개입해서 민간인 희생된 사건들,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민간인 희생 사건들이 모두가 다 법안들이 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사건만 국방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 이것을 행정위원회로 이관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이관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 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선진화법에 따라서 동의가 안 되면은 예. 그 위원회 회부가 안 되고 또 이관도 안 되고 그래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국방위원회는 동의를 했다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안전위원회 동의만 좀 구하면 되는데 말씀하시기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이 특별 법안을 행안위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정서나 분위기가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간사가 협의해주지 않으면 네.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중에 60% 이상이 그 동의를 해야 가능한데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정안전위원회 22명 중에 12명이 포진돼 있어서 네. 60%가 안 돼서 맞네. 동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패스트트랙 네. 그렇죠. 신속 법안 처리하는 그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활용을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현재 국방위 숫자 심사가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역시 뭐 상임위 변경 작업이 좀 늦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예.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미리 이관을 해주라고 하는 그런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방에서 되는지 알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루지 않고 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일 처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안 하고 있고 저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일 처리가 정확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표류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나보면은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망언에 대한 보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39년 동안 이게 수차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입증이 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뭐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해서요 계속된 좀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뭐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아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런 좀 어이없는 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좀 제대로 된 조명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순 사건 갈 길이 그만큼 좀 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제주 4.3 사건은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제주 4.3 사건은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71주기인 올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도 자유한국당에서 일부분들이 왜곡시키고 폄훼시켜서 예.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내일 모레 21일 날 본회의에서 제명과 또 왜곡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그 결의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주도민이 힘을 합쳐 노력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여수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동부지역과 경상남도 쪽까지 여러 군데 행정구역이 나눠진 데 있어서 그 단일화된, 단합된 그런 노력을 그동안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지역민의 노력이, 단합된 노력이 이 특별법 제정에 큰 그 역할이 된다 해서 지역민의 힘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까 앞서 화면을 함께 봤는데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동참 감사 스티커가 동백꽃 문양이었습니다. 네. 의장님도 이렇게 예쁜 동백꽃 배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뭐 동백꽃이 여수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여순사건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순사건 특별법 스티커에 동백꽃을 넣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백꽃은 우리 여수시 시와 여수의 꽃입니다. 네. 이 동백꽃이 계절이 바뀌면 갑자기 꽃 몽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당시에 국가 폭력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일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동백꽃이 사랑인데 두 꽃잎을 한 것은 하나는 진상규명, 하나는 적은 것은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그런 갈망이고 그 안에 7개의 꽃술은 70년이 지났다. 이 한이 70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로 검정태는 추모를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또 진상규명, 명예회복, 또 추모 행사, 상생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지역의 그 동백을 그리는 강정률 화백의 그 동백 그림에서 모티브를 잡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뜻깊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이 배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할 수가 있나요? 네. 이번 1차 국회 방문 때 국회의원 300명인데 1차로 특별법에 동의한 의원 139명의 의원들과 보좌관들에 달아드리려고 우리 의회에서 500개를 제작을 해서 특별 제작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달아드렸고요. 다음 2차로 또 국회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특별법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1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설문을 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도 찾아서 2차에서 달아드리고 좀 특별법 제작에 협조해달라는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분들의 가슴에 동백꽃이 활짝 좀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직 너무나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들을 위해서 앞으로 진행될 일정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2차 방문을 할 계획이고요. 많은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어떤 작업을 좀 하겠고 2차 방문 시 또 1차 때와 같이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하고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또 유가족 또 전남도 여순특위 의원들 또 서울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서 2차 동백꽃 달기 특별로 제정 협조 부탁을 하러 올라가랍니다. 그리고 끝내 그 자유한국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적위원 전체 중에서 60%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이 안을 다룰 수 있는 법이 패스트트랙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서 통과가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사위가 3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안 하면 곧바로 다시 본회의장에서 과반수 이상 의결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 그 노력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정치권에 많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민분들의 관심도 함께 그러니까요. 의장님께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안녕.